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답답하죠? 네, 이런 지루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그러면 안 되지. 네, 외국인들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후에 조금씩 올라와 줄 수 있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기관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연기금들은 오늘 또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강세 보이는데, 보통은 이제 주도주들이 부재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오늘은 은행주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하락이 오늘 시장에 변화를 좀 부추기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은행주 하락은 왜 일어나냐면, 지금 금감원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 보면은 2675포인트,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지지선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드렸지만, 어지간해서는 들어오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반등을 좀 쳐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2700 이상의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일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리고 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간만 계속 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느낌들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매수 포인트는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한번 쿵 떨어진 모습이 있고, 반등 살짝 나왔다 또 떨어진 모습이죠. 자, 저점권이 지금 잡힌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자, 수급이 더 이상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반등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는 오후에 잡는 것이 오늘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이쪽이 또 코스닥 쪽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좀 나은 편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조금씩 떨궈지는 모습이라서 오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의 지금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도주가 만약에 귀환을 한다, 반등을 한다, 반도체, 자동차,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오는 또 수급이 빠져나오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주는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수급이 지금 17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모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도 팔고 있지만 연기금도 지금 현재 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금융투자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중에 웃을 놈들이 누군가 이제 금융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뜯어봐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아요. 그러면 네,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도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3시에 그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가지고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감 때쯤 나오니까 이제 시간 외나 내일 정도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포인트가 좋을 것 같다 판단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코스닥 쪽도 같이 볼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올라온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넘어가면서 또 황제주님 어쩌니 그래도 움직임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거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I하고 LG화학이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낙폭이 크진 않아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13이고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0.17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마이너스 0.4, 기아는 보합. 근데 오늘 많이 빠진 거 금융주죠. 네, 금융주 섹터.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괜히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은행주가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시총 완전 상위 쪽에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뒤로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주입니다. 삼성생명, 하나금융, 메리츠금융,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도 있을 테고요. 삼성화재, 그 다음에 요 뒤로 넘어가도 또 은행주죠. 네, 기업은행이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하락이 대체적으로 좀 주요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보면은 이제 올라온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 포인트가 좀 더 크게 잡히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버티고 있네요. 괜찮아 보이죠?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조선주도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좀 약세 정도 나타나는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넘어가시면 알테오젠이 2%대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격 벌리고 있죠. 자, 에코프로뱀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탈되는 모습 나타나고요. 그 자리를 또 HLB가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엔캠 2차전지 쪽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삼태탕제약, 리가캠바이오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일단은 네, 약간씩 플러스 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바이오 쪽이 많이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양새가 네, 좀 수급의 어떤 부재를 만들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갔어요. 네, 근데 요것도 윗골 달리는 거 보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괜히 따라가서 물리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그게 상황이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조금 많이 올랐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238개 종목 상승에 65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577개 상승 1026개 하락입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계좌가 플러스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침보다 계좌 상황이 시장 상황이 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핀텔, 대봉, LS. 근데 우리가 건드리기, 네, 만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죠? 자, 그런 종목들. 요즘에 이제 이런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유한양행이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좋은 소식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홀딩 다 유지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 참고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나 뭐 이런 거, 네, 수젠텍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TDS 팜까지 해서 이제 상승세 유지가 됐고요. 26위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개 종목만 오늘 9% 이상 상승했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자, 상승률도 많이 작을 것 같은데요. 1.49, 1.5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자, 하락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요. AT세미콘, 윙이푸드, 그 다음에 동양생명,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4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하나 갤러리아 우선 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요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3,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이 그냥 골고루, 네, 한 4, 5%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낙폭은 2.35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올 수 있는 계좌가 오늘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의 계좌를 듣다 보니까, 마이너스, 아까는 플러스 0.1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한 0.23,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0.2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0.12?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네,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차이 없어서, 오후에 이제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좀 좋아지게 되면 저의 계좌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지켜보고, 네,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죠? 하이닉스가 자꾸 플러스 넘어가려고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요쪽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지선 잘 만들어져서 반등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라서 네, 이쪽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타이밍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적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한전 KPS도 오늘 조금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순매수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죠. 네, 현대차 우선주 매수 있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 그 다음에 알테오젠, 카카오, 신한지주 등등등으로 매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금융투자 거 봐야 되긴 하는데 금융투자 들어오면 삼성전자 순매수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팔고 있는데 아침 규모 대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 네, 지금 한 300억 정도씩 팔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이제 오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주도 팔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나 네이버,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매수는 일단 아모레퍼시픽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화장품주도 반등 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매수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 종목을 또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쪽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순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데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보고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라면 그냥 매수를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자꾸 주춤거리는 이유가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애매한가라는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엔비디아 실적이 애매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오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이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 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오후에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반도체 쪽 움직임들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는 충분히 네,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르겠네요.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이걸 또 어닝 쇼크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도 지들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닝 쇼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제한적인 그런 영향이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망치를 아주 밝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오른다. 아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증시를 붙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엔비디아 기업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붙잡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자, 국내 증시 상황들은 이제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답답하고 지루하겠지만 조금 더 참고 이겨내고 견디면서 이제 그 파이팅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이벤트가 시작이 이제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답답한 포지션은 아닐 겁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뭔가 방향성이 보일 테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우리가 그때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요. 힘내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